오늘은 이제 그 육신의 생활극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육신에서는 이제 그 길신과 흉신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길신이고요. 그 길신 중에서 이제 4대 길신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정관이에요. 정관. 그리고 두 번째가 식신이고요. 세 번째가 정인. 네 번째는 정제예요. 그러면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주관하고요. 귀염을 주관하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주관해요.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중과 존기라고 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기, 존엄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정제는 이제 부와 기를 다 상징하는데, 이제 상관한테 붙었을 때는 상관생제, 그리고 이제 관에게 붙었을 때는 관인상생, 재생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부기를 다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견은 이제 그 음간 비견은 정관을 좋아하죠. 그리고 양간 비견은 정제를 좋아해요. 이 말은 비견은 부도 좋아하고 귀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견이 이제 재성과 합을 하면은 대개 거간꾼이라고 해요. 거간. 그 행수라고 알죠. 행수. 옛날에 그 이제 옛날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간, 뭐 행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뭐냐 그러면 물건들이 이제 막 오고 가는 그런 이제 그 장사꾼, 큰 이제 장사꾼들은 보면 대개 이제 그 행수를 두고 있어요. 그 관리자예요.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들. 물품 관리자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비견이 재성하고 합하면은 대개 이제 회계 그리고 물품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관과 비견이 합을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어떤 그 수문장,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 사람을 항상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있는 그 이제 왕문 앞에 가면은 그 이제 이렇게 내신가에 있어가지고 왜 누구 들어갑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 있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견이 정관과 합을 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인사관리예요.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인재 등용하고. 그리고 대기업 회장실 앞에 가면 만약에 그 회장을 만난다 그러면 비서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비서실쯤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인사관리나 이제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부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비견과 관이 합을 했을 때는. 이 비자, 비견할 때 이 비자가 무슨 비자냐면 가출비자잖아요. 가출비자. 이 비견이죠. 이게 가출비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견주는다 해서 견줄비자, 뭐 가출비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인과 합을 하죠. 그러면 존귀한 인물이라고 해요. 존귀하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존귀. 그래서 뭐 해민관, 서당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 편제가 정인과 합을 해서 이제 정인과 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아버지 돈을 훔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돈을 훔쳐요. 저 편제가 정인과 합을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가 정인을 이제 이건 합이 아니죠. 제극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했을 때 아버지의 그 집안의 돈을 이제 빼내는 이유는
그 새로 얻은 두 번째 부인 처갓집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와 정재가 다르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는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정재가 정인을 제거한 이제 자식은 이제 둘째 부인 먹여 살리려고 도둑질 해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눈 감아줘야 돼요. 눈 감아주는 거고, 동네에 불쌍한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고방에서 쌀 훔쳐내는 큰아들, 이거 이제 눈 감아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편재는 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하는 짓이고, 또 정재도 밖에 나갔다가 와서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정재는 밖에 나가면 속을 썩인다는 뜻이고, 편재는 집 안에 있으면 속을 썩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재는 집 밖으로 보내지 말고 편재는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말이 있는데, 대개 음일가는 이제 그 편재와 겁재가 합을 해요. 편재와 겁재가 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편재가 정인과 이제 합을 하잖아요. 편재가 정인과 합을 해가지고 동네 뭐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많은 인맥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인 관계를 다양하게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편재 정인이 합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뜻이죠. 그리고 편재와 겁재가 합을 하면은 어떤 영역이나 땅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업구역이라든가 내가 땅을 넓혀 나간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뭐 집을 넓혀 나간다, 토지를 넓혀 나간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인맥을 다양하게 넓히는 것과 땅을 넓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좋기는 땅을 넓혀 갖고 세를 더 받는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편재가 정인을 만날 때는 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과는 사귀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편재와 정인이 합을 하면은 내가 잘 사는 거는 좋은데 남을 해코지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준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누구를 위해 주는 사람 있죠. 그 옆에, 만약에 옆에 사람이 누구를 욕한다고 해서 절대 거기 같이 맞장구 쳐서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식신, 4대 기신 중에 식신이 또 하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지해서 살인 상생을 하게 해요. 그러면 식신이 살을 지했다 그러는 거는, 부가, 내가 원래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는 귀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생제를 해야 되는데, 식신생제를 하면은 당연히 부로 가는 거예요. 부로 가는 건데, 이 식신이 이제 그 도식을 당하면, 편인이 와가지고 도식을 당하면, 식신이 이제 부만 취하면은 될 자가 괜히 칠사를 막는다고 이제 귀를 탐하다가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도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사를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한자가, 즉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명예나 지위를 탐하다가 돈으로 귀를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신이 부로 살아야지 귀로 살면은 실패할 우려가 많다는 뜻이죠. 지금 얘기한 게 뭐 얘기했죠? 편재와 정인이 합을 했을 때 이제 그 인맥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고,
정제가 정인을 탐한다는 것은 그는 탐제 개인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탕진, 가산탕진이라고 해요. 정제가 정인을 탐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뭘로 비유했냐 그러면 둘째 부인 저같이 먹여 살리려고 이제 집에 돈을 빼낸다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을 했지만, 요거는 유산탕진, 가산탕진. 유산탕진은 뭐예요?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하는 거죠. 가산탕진은 배우자가 벌어놓은 돈 탕진한 거예요. 부인이 벌어놓은 돈 탕진, 이게 가산탕진이에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이제 상관이 경관을 하면은 뭐가 살아나죠? 겁재가 살아나죠. 상관이 관을 상극하면은 관이 죽으니까 살아남는 게 겁재가 살아나요. 겁재가 살아나니까 군겁쟁제라고 해요. 이거 초급자들은 이게 제 말이 어려울 거예요. 상생상극에 익숙해야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금 이 생화극제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자꾸 하는 거는 이제 사주를 보는 그 방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생화극제를 배우셔야 제대로 된 감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겁쟁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겁쟁제 이전에 상관경관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상관이 관을 상극하니까 관이 이제 없어졌죠. 관이 없어지니까 겁재들이 살아나서 난동을 피는 행위가 바로 쟁제예요. 그러니까 군겁쟁제가 됐냐 안 됐냐를 봐서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식신이 편인을 만나서 이게 뭐 도식되죠. 도식이 되면 그 도식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식이 됨으로 해서 식신이 병관을 제살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죠? 칠살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관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편인을 만나서 도식이 되면 칠살이 살아난다. 편인이 식신을 만나서 도식을 하면은 칠살을 불러온다. 이게 달라요, 의미가. 자, 식신이 편인을 만나서 도식이 돼서 병관을 불러오는 것과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것, 그러니까 편인이 식신을 만나서 도식을 해서 칠살을 불러오는 것. 그러니까 식신이 편인을 만나느냐, 편인이 식신을 만나느냐, 의미가 달라요. 만약에 편인이 식신을 만나서 상극하는 것을 탈식이라고 해요. 탈식. 빼앗을 탈자. 탈식. 이 빼앗을 탈자야. 탈식. 그런데 편인이 식신을 만나서 도식하는 것은 이 탈식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도식이라고 해요. 도식. 그냥 도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이제 그 편인을,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식신이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제사를 하지 못하니까 칠살이 오는 거예요. 편인이 와서 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칠살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편인이 식신을 만나서 상극하는 것은 가난을 불러와요. 그래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막 그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인이 식신을 만나서 상극하는 거예요. 편인이 식신을 만났다는 건 뭐죠? 편인격, 뭐 평관격,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편인이 식신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식신격, 뭐 편제격, 이런 것들은 뭐야? 이제 식신이 편인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식신이 병관을 막지 못해서
이제 그 도식이 됐다, 그 탈식이 됐다, 이거는 가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식신이 편인을 만난 것은 이건 질병이다. 편인이 식신을 만난 것은 가난이다. 그러면 밥을 못 먹는 것도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먹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르겠죠? 약을 먹는 것도 내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 것과 돈이 많아서 먹는 보약과는 또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식이 되는 것도 편인이 식신을 만나느냐, 식신이 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그러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데 일간이 신약하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살인상생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는 말을 하지만 제대로 자기가 일을 해낸 게 없어요. 일간이 신약하면은 편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일단은 그 생화극제로 보는 거예요. 생화극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 생화극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바로 생화극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정관이라고 하잖아요. 식신과 정관이 만났어요. 서로 합을 해가지고 만났다고 해도 이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다르죠.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이제 아무리 합으로 만나도 다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생화극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은 부부싸움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통변을 할 때도 이 생화극제를 알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애 저런 애, 뭐 좋네 나쁘네 이런 것들은 이제 20년, 30년 전에 통변 방법이지 이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식신이에요. 그 정신과 육체로 나누는데 식신은 이제 살을 제하는 이유가 이제 일간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일간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는 의미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식신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직업의 편안함을, 내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이제 식신이라면은 직업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정인이에요. 상관을 제해가지고 상관을 제하니까 관이 살아나죠. 그 관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바로 직업의 안정을 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죠. 그러니까 상관을 제화했다는 것은 결국 직업에 알맞는 환경에 적합한 인물이 된 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직의 인물들에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 상관을 제화했다는 것은 정관이 정인을 생활을 해야, 그러니까 정인이 정관의 상생을 받아야 상관을 제화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인이 상관을 상극했다고 해서 그걸 제화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상진을 시킨 거예요. 상관을 상극한 것과 상관을 제화한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상관을 제화했다는 정인은 상관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을 폐인한 정인은 정관의 생을 받은 정인이어야 정관의 생을 받은 정인이 상관을 상극하는 것이 제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관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어요. 직업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재성이에요. 재성.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평안을 해치는 거죠. 가정의 평안을 해치는 거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편인을 제어한다? 그거는 가정의 평안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예요. 자, 편재가 편인을 제어를 하면은 뭐가 살아나요? 식신이 살아나죠. 식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랬죠. 편재가 편인을 상극하면은 편인이 없어지니까 식신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몸과 마음, 그러니까 심신의 안정도를 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추구하는 방법,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벌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관살이 주관을 하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누구나가 돈벌이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재성을 통한 우리가 안정적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경제활동이죠. 그러면 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살이 겁재를 제화해서 재성을 구해야 돼요. 즉 관살이 비겁을 제화해서 재성을 구해줘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활동, 돈 버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잘 벌 수 있는 것은 관살로 비겁을 제화해서 재성이 살아나야 된다. 관살로다가 비견겁재를 제화하니까 비견겁재가 없어지니까 재성이 살아났죠. 그래서 다시 재생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안정적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견을 이제 견제한다. 겁재를 견제한다. 비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비견을 견제한다 그러면 편재를 구하는 거고, 겁재를 제어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정재를 구하는 행위죠. 그러면 비견을 견제해서 편재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려워도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예요. 편관이 비견을 견제한다. 그러면 편재가 살아난다. 아까 편재하고 정인하고 합을 하면 뭐라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아버지 곡간을 내 쌀을 빼온다 이랬잖아요. 그렇듯이 비견을 견제해서 이제 그 편재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잘 사는 이제 그 공동체의 어떤 의식이 편재에겐 들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겁재를 제화해서 정재가 살아났다. 이거는 이제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쓰지 않는 것, 이게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약을 의미하고 긴축재정과도 같은 거예요. 편재는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 먹자 방식이고, 겁재를 제화해서 정재가 살아나면은 낭비하지 않자. 절대로 남을 주지 않겠죠. 절약하겠죠. 완전히 이거는 이제 구두쇠 작전이겠죠. 이런 경우는. 그건 이제 정재와 편재의 차이예요. 그리고 식신이 있다는 것은 말을 했듯이 내 정신이 안정이 되거나 육체가 편안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 편안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식신이 추구하는 정신이 그렇다는 거지, 식신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편안하고자 그렇게 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과 육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식신이 살을 제화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고통을 극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편안해졌다라고 하면은 일간이 구해져야 돼요. 비견이 구해지든지 일간이 구해져야, 즉 말해서 식신이 편관을 상극을 하면 편관이 없어졌으니까 일간이나 비견이 살아나죠. 그래서 다시 식신을 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간을 구하든지 비견을 구했을 때 정신과 육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인이 있다고 해서
정인이 직업의 안정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바로 정인이 직업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업 추구를 위해서는 자기가 상관을 만나서 상관을 제어하는 노력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상관을 제어하는 노력을 했다면은 정관이 구해졌는지 안 구해졌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정관이 구해졌다 안 구해졌다를 어떻게 보는 거죠? 내 사주에 정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주에 정관이 없으면 정관이 구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정관이 구해졌는데 구해진 정관이 정인을 생하느냐 아니면 겁재를 제어하느냐, 나타난 정관이 구해져서 하는 행위가 달라요. 나를 해코지하거나 내한테 책임을 추궁할 거냐, 나에게 일을 잘했다고, 너가 잘했다고 내한테 칭찬하고 상을 줄 거냐, 살아난 정관의 행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관의 생을 받은 정인이 상관을 제어했을 때 비로소 이제 직업이 안정이 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이 반드시 구해져야만 노력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사주에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제 재성이다 그러면 재성은 가정의 평안을 추구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있다고 해서 다 가정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편인이라든가 어떤 인성을 재화를 하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화를 했으면, 가령 편재가 편인을 재화했으면 식신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식신을 구해줬는지 안 구해줬는지에 따라 가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기를 바랐는지 아니면 가정의 편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나오려면 뭐를 해요? 식신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나야 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관살이 비겁을 제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살과 비겁과의 관계에서도 경제활동에 필요한 실제 노력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결국은 관살이 비겁을 제화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죠. 제화를 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재성이 실제로 구해졌느냐 구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관살이 비겁을 재화를 하려고 했는데 다 재화하지 못했다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 참여는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살은 항상 비겁을 제대로 재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의 생을 받고 가는 게 확실하고, 재성의 생을 받은 관살이 비겁을 재화했을 때 관이 구해지는, 재성이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 재성이 없는데 관이 가서 비겁을 재화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상극했다 이래요. 그러면 그 비겁에게 오는 거는 뭐가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고 사고가 오는 거고 병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화를 한 거냐 상극을 한 거냐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주를 보면서 거꾸로 말을 할 우려가 많아요. 원래 되는 걸 안 된다, 안 되는 걸 된다, 나쁜 걸 좋다, 좋은 걸 나쁘다, 이렇게 거꾸로 말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상관이 상극한다는 것은 뭐를 상극하죠? 관을 상극하잖아요. 상관 경관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랬죠. 상관 경관, 상관 파관.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아예 때려 부수는 건, 파관은 상극한다는 거고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그냥 본다는 뜻이에요. 관을 째려본다는 뜻이죠. 그거는 뭐 개혁을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잘못된 시스템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상관이 정관을 이제 상극을 하면은 일단은 직업 안정이 되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을 해야 직업이 안정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돼. 왜 상관이 정관을 경관했다는 것은 일단은 윗사람의 어떤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상관이 관을 경관했다는 것은 상극했다는 것은 그 동료가 아니라 상사의 리더십, 상사의 어떤 명령을 무시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일을 해야 적성에 맞을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자기 직업이 안정이 될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직업 유동성만 발생하지 직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상관이 정관을 상극한 사주는. 그러니까 먼저 사주가 보면은 그래요. 상관격인데 출발 자체가 상관 경관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상제사주라고 해요. 상제. 먼저 이제 상극부터 시작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상제라고 하거든요. 가령 이제 간목이 경금한테 먼저 상극부터 받아요. 상극부터 받고 시작하는 건 뭐예요? 상극부터 받았으니까 먼저 실패부터 해본 거죠. 실패부터 해본 거고 먼저 고생부터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화를 생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화급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이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관이라고 봤을 때 먼저 경관부터 하는 이게 출발이란 말이죠. 상관 경관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직업이 이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착이 안 돼서 계속 이제 옮겨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상관이 만약에 정인에게 재화를 받으면은 이게 지금 상관이니까 이게 무토가 정인이 되겠죠. 무토가 정인이 아니구나. 이게 관이잖아요. 이게 관이고 이게 상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화가 이제 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이렇게 이제 상관을 제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재화라고 해요. 재화. 그거는 뭐예요?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다시 자 요게 상관이고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정인을 생하고 정인이 정관의 생을 받은 다음에 상관을 제하는 것이 이게 제화인 거예요. 그런데 생을 받지 않은 정인이 이 간목이 없어 생을 받지 않는 정인이 상관을 상극한 거는 재화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은 뭐예요? 이 상관은 무능력자가 돼요. 무능력자가 돼요. 그 상관이 경관을 이제 한다는 것은 관이 있을 때 상관이 경관을 한다는 건 정인이 있을 때 상관이 경관을 하는 것은 요거는 직업이 정착되는 거예요. 운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상관 경관을 해가지고 직업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운에서 이렇게 정인이 오게 되면은 그때 직업의 안정, 직업을 정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격인데 상관경관이 되면은 일단 직업 안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떤 그 자기가 직업의 가지수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정인이 운에서 왔을 때 직업을 정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일저일 전전하다가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관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 상관 경관했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거죠. 상관 경관에서 정관이 있을 때 정인이 운에서 오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 이 관도 없는데 정인이 왔다고 해서 상관이 상관을 이제 상극했다고 해서 제화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직업이 정착됐다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관이 정인을 생하지 않으면 정착하지 못한다. 계속 일저일하러 돌아다녀야 된다 이 뜻이죠. 이게 이제 그 정관이 아니고 가령 이건 살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살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살이고 이게 식신이라고 합시다. 상관이 경관이 아니고 이게 식신이고 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편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살의 생을 받지 않은 편인이 식신을 도식을 해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상관하고 똑같아요. 상관 경관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제 상관격에서 사주가 상제가 된다면은, 상제가 된다는 말은 이제 이거에 먼저 상극을 받고 관이 인성을 생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제 정인이 상관을 제어하는, 이게 이제 상제거든요. 상제. 그렇게 이렇게 상제가 되었을 때는 자기 전공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순간에 그 직업으로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일저일 한다는 뜻은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시간만 간다는 뜻이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정착하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보내다가 정인이 어떻게 와요? 운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것들은 이제 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고 또 정관이 정인을 잘 생하고 있다면, 사주 원국에서 운 말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공을 살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바로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주에서 이제 그렇게 상관이 경관을 하고 정관은 정인을 생하고 있으면, 요 세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 정관, 정인이 같이 이렇게 천간이면 천간에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그렇게 직업이 이제 정착이 한 번에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상제형 사주세요. 기업가로서 성공을 했던, 정치로서 성공을 했던, 어떤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을 했든지 간에 대개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주는 먼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극복한 사람들이, 이게 극복 과정이에요. 실패를 하고 나서 극복하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쉬울 것 같죠? 상극을 당하는데 정인이 사주에 없어. 이 정인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이게 10년 있다가 올 수 있고 30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4대에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30년에서 뭐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 5, 6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요 과정이 없으면은 상제가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전한 직업을 찾아간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정인이 늦게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늦게라도 정인이 오면은 해볼 만은 해요. 직업적 안정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얼마만큼 정인을 잘 생했느냐, 얼마만큼 정관이 풍부하게 정인을 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이,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업적 성취감이 달라져요. 정관이 얼마만큼 정인을
잘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이제 순환하거든요. 오행의 상생상극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 순환상생이라고 해요. 순환상생은 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움직임이 바로 상생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순환상생상극, 즉 화한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주가 아무리 잘 이렇게 정착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에 따라서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말랐다 젖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년 이후에 직업이 다시 바뀌게 돼 있어요. 전공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때를 이제 제2의 직업이라고 하죠. 제2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이 목화상관격은 대개 상관격을 말을 할 때는 목화상관, 뭐 금수상관 이렇게 앞에다가 오행을 붙여줘요. 뭐 목화상관격, 화토상관격, 토금상관격 이러잖아요. 금수상관, 수목상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이제 그 목화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 능력. 이게 뭐야? 목화상관격이죠. 목화상관격. 을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목화상관격이죠. 여기는 이제 그 생산 능력이에요. 생산 능력. 화토 능력이라 화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하면은 이렇게 뭐 축월이나 혹은 미월이 되겠죠. 혹은 정월이라고 하면은 진월이나 이제 수월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제 사령이 어디에 돼 있어야 돼요? 사령이 요거는 이제 개수의 사령을 해야 상관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화의, 그러니까 정화의 사령을 해야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진월이라고 해서 다 상관격이 아니에요. 수월이라고 해서 다 상관격이 아니고, 이 안에서 뭐가 이제 사령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관격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축미월령이 정화일간이 진술축미월령인데, 축미월령은 이제 양간의 상관이고, 진술월령은 이제 정화의 상관인데, 삼합이 있으면은 이게 상관격이 될 수가 없어요. 삼합이라는 건 뭐 신자진 삼합이 있거나 인호술 삼합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 상관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기 요런 경우 술월 같은 경우 술이상 술 중에 정화가 사령이다 그러면 이건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상관격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신금이 사령이다 그러면 이건 편제격이라고 하지 상관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과장광고라고 하느냐 그러면, 병화가 이 기토를 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임수가 상관격이면 뭐예요? 임수가 상관격이면 이거는 이제 수목 상관격이고, 이건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화토상, 지금 얘기한 건 화토상관격이에요. 화토상관격. 병화는 기토를 생하는 순간에 을목을 죽여요. 내가 지켜야 될 가까운 사람을 내치는 것과 같아요. 이 과장광고란 말은 뭐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면 연기만 해요?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결혼하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장광고라는 것은. 물론 뭐 물건을 이 과장광고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말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건 이제 화토상관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목화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인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가치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체 뭐예요? 외모, 겉으로 드러난 이제 형체, 이거를 이제 넓혀준다는 뜻이에요. 키워준다는 뜻. 그걸 생산 능력이라고 해요. 토금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의 상관은 뭐 유월 이게 상관이 되겠죠. 뭐 술월 이 상관이 될 수가 있겠죠. 기토일간의 상관은 뭐예요? 뭐 신월 혹은 뭐 이제 유중의 경금이면은 상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포장 능력이라고 해요. 포장 능력. 속보다가는 겉으로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과장 광고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만 포장 능력은 뭐 보여주는 걸로 나오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금수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결정 능력. 가격 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가치 혹은 뭐 상품 가치 이런 가격 결정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 물건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현명하고 이제 그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수목상관격, 아까 이제 수목상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수일간이면 뭐 간목월, 그러니까 계을이니까 이건 뭐요? 임수 같으면 묘월이나 진월이면은 이게 수목상관격이 나와요. 계수일간 같으면은 이제 인월이나 묘월이라면 이제 수목상관격이라고 해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그 이동 능력.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능력이에요. 변용 능력이라고 해서 뭔가를 용도를 바꿔서 쓰는 능력. 이동 능력. 대개 이제 이 임수가 이제 일간인 경우는 이거를 대개 이제 도로로 봐요. 도로라든지 이 운송로, 그러니까 해양로, 운송로인데 해양로 그리고 항공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 임수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동할 때 이제 그 이동 능력, 변용 능력, 변해서 쓴다. 임수가 뭐 토를 만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계수로 내려오는 변화해서 쓰는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이죠. 이런 능력을 이제 그 수목상관격에서 찾아야 돼요.